특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꼭꼭 트랜잭션을 남겨두시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행하는 웹3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사하면서 느낀 건 시작할 때는 입문을 돕는 플랫폼 내지 에어드랍 성지 플랫폼처럼 느껴졌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에어드랍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리서치를 준비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런 플랫폼들은 에어드랍보다 프로젝트 측에서 혹할 만한 부분이 훨씬 많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토큰 홀딩, 트랜잭션 발생, 친구 추천, 트위터 리트윗이나 디스코드 참여와 같은 소셜미디어 참여, NFT 구매 등등의 행동을 하면 토큰이나 NFT, 경험치를 보상해준다. 즉,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 라는 문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은 에어드랍 예정에 있는 플랫폼들이 어떤 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2편으로 구성되고요. 1편은 정말 가볍게 에어드랍 가능성이 높은 애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2편은 좀 더 스터디에 가깝게 얘네가 어떤 것들을 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은 가급적 꼭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웬 토큰, 이 말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큰 에어드랍 메타는 어느샌가 현재 하락장 코인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과거에 엄청난 혜택을 줬었던 DYDX를 필두로 최근엔 옵티미즘, 앱토스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태계 활성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의 목적을 갖고 많은 양의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시도들은 의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덱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유저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에어드랍을 통해 프로젝트들은 많은 초기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와 트위터에 유저들을 뿌리박게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하이프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에어드랍 헌터들의 중복 참여는 물론 심지어 전문 다계정 봇들의 등장까지 이뤄졌습니다. 처음에는 봇들의 양이 얼마 안되니까 눈 감고 넘어가주기도 했지만 점차 그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고, 이는 많은 노이즈를 유발하게 되었죠. 불필요한 자원 낭비, 토큰 낭비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도 다계정들이 판을 치니까 파라스왑 전체 사용자 중에 0.015%만 에어드랍을 줬을 정도였어요. 진짜로 다계정러들, 봇들 말고 우리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주는 유저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보상 시스템이 없을까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비교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 중에 몇 개 프로젝트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건데 얘네는 에어드랍 가능성이 높을 만큼 꼭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비톨.gg. 레비톨은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레비톨은 브라이트 아이디, 가장 빡센 신원 인증 플랫폼이고 얘네 토큰도 있어요. 이 브라이트 아이디를 이용해 신원 인증을 진행하는 플랫폼입니다. 레비톨은 스킬스와 퀘스트를 구분합니다. 이 퀘스트를 클리어해야만 진정한 보상을 주는데,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려면 스킬스를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해야만 합니다. 이 스킬스만 배웠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브라이트 아이디를 통해서 신원 인증까지 완료해야만 하죠. 하지만 대신에 이 레비톨은 보상이 직관적인 편입니다. 주로 미션을 클리어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을 직접 주거나 또는 내가 그 행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NFT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 레비톨의 수익 구조는 레비톨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에어드랍비로 받으면 그 20%인 200만원 정도의 토큰을 레비톨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BM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만원을 뿌리기 위한 미션들을 레비톨에서 설계해주는 거죠. 이 레비톨은 확실한 혜택이 있다는 게 매력적이지만 어려운 신원 인증은 물론 사전 미션인 스킬스까지 해결해야 하기에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비톨은 토큰 관련 언급이 뉴스 기사 몇몇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토큰 반응이 불명확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켈시. 켈시는 가장 활성화되고 필자가 느끼기에도 가장 UI가 깔끔하고 예쁜 플랫폼입니다. 아마 이번에 아비트롬 오디세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켈시를 체험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켈시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켈시는 스페이스를 도입해서 프로젝트별로 섹터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내가 특정 체인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체인을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죠. 또한 프레덴셜스라는 일종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사람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얘네는 패스포트라는 여권도 있어요. 이건 거래소와 동일하게 KYC를 진행하면 갤시 패스포트 소울바운드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프로젝트가 갤시를 통해서 IDO나 INO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갤시 패스포트, 즉 SPT를 통해 쉽게 KYC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기능이 도입돼 있고 갤시 정도의 근본이라면 충분히 다양한 근본 프로젝트들이 갤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BT의 좋은 유즈 케이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갤시는 토큰도 발행했는데요. 갤시는 초기 사용자들에게 갤을 레어드랍 해주는 것은 물론 코인리스트 세일과 바이낸스 런치풀까지 거치며 대근본의 신고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갤시도 초기 사용자들에게 토큰 에어드랍을 해줬던 만큼 오늘 소개하는 다른 플랫폼, 특히 이 뒤에 설명해드릴 두 개는 꼭꼭 이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서에 따르면 갤 토큰은 거버넌스, 응용 프로그램 모듈 요금 지급, 갤시 크레덴셜 API 사용료 결제, 디지털 자격증명 큐레이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와 토큰을 필두로 한 갤시 프로젝트는 현 시점 인큐베이팅 플랫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 3.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플랫폼이에요. 얘는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레이어 3는 NFT는 물론 자체 플랫폼 경험치를 도입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내에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경험치를 쌓을 수 있고 이에 맞춰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의 개수도 증가하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플랫폼이 제일 승부욕이 자극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이어 3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직관적이고 깔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쉽게 나와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디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주죠. 레벨별로 점차 초보, 중수,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나눠 놓아서 정말 쉽게 온보딩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수 미션처럼 컨테스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들이 미디어 마이닝, 해커톤, 비디오 제작 등을 요청하고 그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상을 수여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 3의 백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모은 경험치 XP는 향후 더 많은 XP, 더 많은 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부지런히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어 3는 토큰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토큰이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계획된 에어드랍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건 현재는 토큰이 없지만 먼 시일에는 에어드랍 할 겁니다. 라고 읽히거든요. 이 레이어 3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하루 한 번 출석 체크를 통해서 GM 버튼을 클릭만 해도 경험치가 쌓이니 부지런히 출석 체크해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치 모델은 필연적으로 고레벨을 위한 보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고레벨들만 챙겨주다 보면 저랩들을 같이 챙겨주기가 쉽지 않은데 와 같은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크루3. 이 크루3는 치고 나오는 후발주자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플랫폼입니다. 디스코드에서 그만 떠들고 크루3로 시작하세요. 다소 도발적인 문구를 지닌 후발주자인데요. 이 크루3는 페어드롭스를 추구합니다.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공정한 보상을 추구하죠. 이 크루3는 기회주의자들이 아닌 실제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보상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루3는 행위마다 직접적인 XP를 제공하는데요. 퀴즈 풀기, 트위터 리트윗 및 팔로우하기, 디스코드 입장하기, 친구 초대하기 등등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포인트들이 지급되죠. 특히 이 크루3는 커뮤니티 생성자들이 쉽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제가 프로덕트 측이면 이는 아주 매력적인 옵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고서를 꼽아주면 정말 다양한 게 가능한데 이는 2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에어드랍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편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루3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아주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제 걸 한번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놨는데요. 커뮤니티를 만들다 보니 추천인을 입력하는 칸이 나왔고 거기서 포텐셜 퍼크스를 언급해 두었기 때문에 이 크루3도 열심히 하다 보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크루3는 후발주자답게 가장 열심히 또 그리고 많이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길드.xyz입니다. 이 길드.xyz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길드는 길드 플랫폼 안에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들 각자들 채널에 사람들이 온보딩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주로 디스코드에 특화되어 있고, 이 길드 역시 아비트럼 미션을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토큰이나 NFT를 홀딩 혹은 부여한 미션을 수행하면 디스코드 내에서 길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길드를 만드는 것도 정말 쉬워요.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면 체인과 토큰, 조건을 밸런시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면 쉽게 커리를 짤 수 있죠. 누구나 길드를 만들 수 있고 무료이며 심지어 가스조차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길드 위에서 본인들의 길드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죠. 다만 얘는 오픈소스이고 길드에 사람들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각자 채널들의 디스코드에 사람들을 꼽아주는 구조라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른 플랫폼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웹3 인큐베이팅 플랫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벌써 많은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죠.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답니다. 과거를 봤을 때 플랫폼을 사용하면 에어드랍을 줬으니까 부지런히 사용하고 많은 에어드랍을 노려봅시다 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조사하면서 훨씬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홍보를 맡기는 친구들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 웹3 인큐베이션 플랫폼들은 어떤 걸 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향후에 얘네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등등인데요. 사실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1편으로 마칩니다. 특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레이어3랑 크루는 꼭꼭 트랜잭션을 남겨두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다음은 2편 인큐베이팅 플랫폼 얘네에 대한 인사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텔레그램 공지방과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보다 먼저 정보가 올라오니 많은 입장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